이번 영상에서는 스마트 AI를 활용한 종합소득세 신고서의 사용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서 영상은 이번 영상을 포함하여 총 3편의 영상으로 제작되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종합소득세 개요를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해 과세기간에 종합소득 금액이 있는 자는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그리고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와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때 종합소득은 이자 배당, 사업, 부동산 임대, 근로, 연금, 기타 소득이 있고, 예외적으로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소득자라면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메뉴는 개인 조정, 세액 계산 및 신고 탭에 위치해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서는 소득금액 탭부터 종합소득세 탭까지 순차적으로 작성하면 되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소득금액과 소득공제 등 탭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소득금액 탭의 신고유형은 하단 소득명세에 입력한 신고유형을 선택하는데요. 소득이 2건 이상이라면 신고유형 중 우선순위가 가장 큰 신고유형을 선택해주면 됩니다. 우선순위는 성실확인, 외부조정, 자기조정, 간편, 기준율, 단순율, 비사업자, 분리과세 순서로 선택합니다. 현재 데이터에서는 선택된 신고유형 중 외부조정이 제일 우선순위이기 때문에 상단 신고유형은 외부조정으로 선택해야겠죠. 그리고 신고유형 중 비사업자는 사업소득과 부동산 임대소득은 없고 이자배당, 근로, 기타, 연금소득만 있는 경우 선택하며 신고유형을 비사업자로 선택하면 기장 의무가 자동으로 비사업자로 선택됩니다. 이때 예외되는 케이스가 있는데요. 비사업자 소득과 주택분리 과세소득이 같이 있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신고유형을 비교했을 때 비사업자가 분리과세보다 더 우선순위이기는 하지만 분리과세로 선택해야만 분리과세 소득 결정세액 계산서 서식이 첨부됩니다. 프로그램 또한 이 내용을 마감시 유의사항으로 띄워주고 있으므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미등록 사업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비사업자로 선택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미등록 사업자는 사업자 등록번호만 없을 뿐 사업소득으로 보기 때문에 신고유형을 비사업자로 선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기장 의무는 소득명세에서 입력한 소득 중 부동산 임대소득, 사업소득이 있다면 복식부기와 간편 중 선택하고 기본적으로 직전 연도 업종별 수익금액을 기준으로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 복식부기 의무자, 미만인 경우 간편장부 대상자입니다. 단, 전문직 사업자는 직전 연도 수익금액 규모와 상관없이 복식부기 의무자입니다. 그리고 대리구분은 세무대리인이 기장, 조정 또는 신고서를 작성한 경우 항목에 맞게 선택하는데요. 대리구분이 선택되면 종합소득세 신고서 인쇄 시 세무대리인 정보가 반영되기 때문에 세무대리인 정보가 반영되지 않길 원한다면 대리구분에서 스페이스바를 눌러 대리구분을 공란으로 만든 다음 인쇄하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중 하나이므로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아래 소득명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득구분 코드는 코드 도움하여 선택할 수 있는데요. 이때 32번 주택임대업은 업종 코드가 701101부터 701104 그리고 701301인 경우에만 선택하고 31번, 41번, 61번의 동업기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 18에 따라 동업기업에서 배분받은 경우 선택하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 공동사업장은 동업기업 코드를 선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득구분 코드 중 30번 부동산임대, 31번 동업부동산임대, 32번 주택임대 소득을 입력하면 상단 임대소득명세 툴바가 생성되는데요. 여기에서 부동산 임대소득명세 신고 내역이 소득 구분별로 집계되며 인쇄 미리 보기 시
사업소득 명세서 아래 부동산 임대소득 명세의 데이터가 반영되어 출력됩니다. 이렇게 소득 구분 코드와 신고 유형, 기장 의무를 선택하고 회사 코드에서 코드 도움으로 회사를 선택하면 신고 유형에 따라 관련 서식에서 총 수익 금액과 소득 금액이 자동으로 반영되는데요. 신고 유형이 성실 확인, 외부 조정, 자기 조정인 경우 총 수익 금액은 조정 후 수익 금액 명세서에서, 소득 금액은 조정 계산서에서 반영되고, 간편장부인 경우에는 간편장부 소득 금액 계산서에서 반영되며, 기준율인 경우에는 추계소득 금액 계산서에서 반영됩니다. 그리고 기장 의무가 복식부기인데 신고 유형을 단순율로 선택하는 경우 이렇게 붉은색으로 표시되는데요. 복식부기 의무자가 신고 유형을 단순경 비율로 선택해 신고하는 경우에는 전자신고 시 오류가 발생하니 복식부기 의무자가 신고 유형을 단순경 비율로 선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업자 등록번호 입력 시 사업자 번호가 없는 미등록 사업자의 경우 000000000부터 끝자리 29번까지 순차적으로 입력하면 되는데요. 이렇게 입력하면 업종 코드란에서 미등록 사업자에 대한 업종 코드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이때 미등록 업종 코드 중 45110이, 4511103, 703021, 703022 이 4개의 업종 코드에 대해서는 법인 사업자의 경우에도 사업자의 선택에 의해 종합소득세 신고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신고 유형이 추계 신고인 경우에는 2월 결손금 공제를 받을 수 없지만 천재지변에 의한 경우에는 공제가 가능하므로 이 경우에 해당한다면 2월 결손금 공제 여부란에서 1번 2월 결손금 공제를 선택해 반영할 수 있습니다. 다음 공동사업장 여부는 회사 기본사항 등록, 공동 여부를 열어 설정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서에서 회사를 불러왔을 때 공동사업장 여부를 자동으로 반영하는데요. 이때 대표 공동사업자의 성명과 주민번호는 기본적으로 회사 기본사항 등록에 입력된 본인 정보가 반영되기 때문에 본인이 공동사업장의 비대표자라면 대표 공동사업자 성명과 주민번호에는 본인 정보가 아닌 실제 공동사업장 대표자의 성명과 주민번호로 입력해야 합니다. 공동사업자 소득분배명세서를 작성했다면 상단 공동분배 불러오기를 클릭하여 본인의 지분율대로 작성된 총수익 금액과 필요경비를 자동으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공동사업장의 대표자, 비대표자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 방법은 공동사업자 소득분배명세서 영상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과세기간 개시일과 종료일은 사업장이 단독사업장에서 공동사업장으로 또는 공동사업장에서 단독사업장으로 변경된 경우 변경 전 사업자는 폐업한 것으로 보고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단독사업장 및 공동사업장에 대해 각각 별개로 장부를 비치 기장해야 하는데요. 프로그램에서는 단독사업장과 공동사업장의 회사를 별도로 생성하고 각각의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종합소득세 신고서에서 단독과 공동사업장의 회사를 모두 불러와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때 소득 구분과 사업자 등록번호가 동일할 경우 중복 입력이 불가능하나 과세기간이 다를 경우 동일한 소득 구분과 사업자 등록번호여도 중복 입력이 가능하므로 과세기간 개시일과 종료일이 겹치지 않게 작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신고 유형을 단순율로 선택한 경우에는 하단 단순경 비율 선택에서 일반율 또는 자가율로 선택할 수 있고 최저한세 적용이 가능한 부동산 임대 소득일 경우 해당 소득 라인을 클릭한 상태에서 키보드 컨트롤 2를 눌러 최저한세 적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으며 여러 선택 시 소득 구분 코드에서도 최저한세 적용 대상으로 처리된 소득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사업장일 경우에만 활성화되는 특수관계인 인원수는 거주자 1명과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명의분산 등 조세회피 목적으로 공동사업 영위 시 특수관계인의 소득금액은 손익분배 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봐서
합산 신고를 해야 하며 이 경우 특수관계자 인원수와 특수관계자의 인적정보를 기재합니다. 그리고 공동사업자 소득분배명세서는 작성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동사업자가 특수관계자라고 하더라도 합산신고 대상이 되는 사업장이 아니라면 특수관계자 인원을 입력하지 않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소득 구분이 부동산 임대나 사업소득이 아닌 근로나 기타, 연금소득 등을 입력할 때 상호와 사업자 등록번호 등 정보는 소득자 정보가 아닌 지급처의 정보를 입력해 줍니다. 51번 근로소득의 총수익 금액을 입력하면 2천만 원을 한도로 필요경비가 자동 계산되고 66번 연금소득 또한 해당 금액을 입력하면 900만 원을 한도로 필요경비가 자동 계산됩니다. 67번 종교인 소득, 기타 소득에 대해서도 금액을 입력하면 필요경비가 자동으로 계산되는데요. 만약 종교인 소득에 대한 필요경비가 자동 계산된 금액보다 실제 지출한 금액이 더 큰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도 포함하여 직접 입력합니다. 58번 근로 종교인 소득 코드로 입력하는 경우 근로소득과 동일한 기준으로 필요경비를 계산하기 때문에 총수익 금액에 2천만 원을 입력하면 51번 근로소득의 총수익 금액 5천만 원과 합산하여 7천만 원을 기준으로 필요경비를 재계산하는데요. 근로소득 필요경비 계산식은 4,500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에 해당되어 필요경비 총금액은 1,325만 원으로 계산되고 51번 근로소득의 필요경비 1,225만 원이 반영되어 나머지 100만 원만 근로종교인 소득의 필요경비로 반영됩니다. 그리고 원천징수세액은 소득 구분 코드가 51번부터 57번 그리고 66번일 때 총 수익 금액의 37% 이내여야 하고 60번, 61번 기타 소득일 경우에는 총 수익 금액의 31% 이내여야 하므로 이보다 크게 입력한다면 전자신고 시 오류가 발생합니다. 지금까지 소득금액 탭을 알아보았는데요. 저는 일부 소득만 남기고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을 삭제할 때는 삭제할 라인을 선택한 다음 키보드에서 F5 또는 상단 휴지통을 클릭해 삭제하면 됩니다. 다음으로 소득공제 등 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공제 등 탭에서 새로 불러오기를 하면 소득공제신고서에 작성된 내용을 기준으로 데이터를 불러올 수 있는데요. 2022년 귀속분부터 소득공제신고서는 필수 제출 서식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따라서 소득공제신고서를 작성하여 불러와도 되지만 종합소득세 신고서에서 직접 입력하여 작성해도 됩니다. 부양가족 공제를 받으려면 16번 인적공제 대상자 명세에서 입력하는데요. 연말정상관계, 성명, 내외국인 구분 등 본인과 부양가족의 인적 사항을 기재하고 주민등록번호를 기준으로 공제가 자동으로 반영됩니다. 부녀자 공제와 한부모 공제는 중복 공제가 되지 않으며 이 중 부녀자 공제는 종합소득 금액이 3천만 원 이하인 여성이 배우자가 있어야 하고 배우자가 없다면 기본 공제 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라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녀자 공제를 체크했음에도 공제 금액이 반영되지 않는다는 문의가 많은데요. 종합소득 금액이 3천만 원을 초과했을 경우 부녀자 공제가 체크되어 있더라도 공제 금액은 반영되지 않으므로 종합소득세 탭에서 종합소득 금액을 확인해 줘야 합니다. 또한 소득 요건도 충족되어 부녀자 공제를 적용하여 신고했지만 이처럼 변환 오류가 발생하는 건 인적공제 대상자 명세에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입력되어 있지 않기 때문인데요. 국세청에선 부녀자 공제를 받을 경우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의 인적 사항을 받기 때문에 배우자가 소득이 있어 기본 공제 대상자가 아니라면 배우자의 인적 사항은 입력하고 기본 공제에서는 부로 변경하여 등록하면 오류 없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연금보험료 공제는 역삼각형이나 금액란을 더블클릭해서 직접 입력이 가능하고 타공제보다 후순위로 공제되므로 소득공제신고서에서 국민연금을 입력했음에도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국민연금 공제금액이 반영되지 않는다면 후순위공제로 인해 공제금액이 반영되지 않은 거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공제에 있는 보험료공제와 주택자금 관련 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따라서 소득금액 탭에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소득공제신고서에 보험료공제와 주택자금 공제 금액을 입력했더라도 소득공제 등 탭에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소득공제신고서에서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 내역을 입력했다면 새로 불러오기 했을 때 아래 조세특례 제한법상 소득공제로 코드와 공제액이 불러오는데요. 금액을 더블 클릭하면 소기업 소상공인 소득공제에 대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노란우산 공제라고 알고 계실 텐데요. 2015년 이전 가입자는 종합소득 중 근로소득, 사업소득에서 공제가 가능하고 2016년 이후 가입자는 사업소득에서만 공제가 가능하므로 근로소득에서는 공제가 불가능하지만 예외적으로 법인의 대표이사로서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근로소득에서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2019년 이후 가입분부터는 부동산 임대업 소득금액은 소득공제 대상에서 배제되었습니다. 가입 연도에 따라 공제 대상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입합업창에서 언제 가입했는지를 선택한 다음 재계산하여 공제 대상 금액을 확인합니다. 공제 한도는 소득 금액 기준별로 500만 원, 300만 원, 200만 원 한도가 적용되고 적용 버튼을 눌러 공제 금액을 반영합니다. 그리고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를 받을 경우 사업자 등록번호는 필수이므로 소득금액 탭에 작성된 공제받는 사업자의 사업자 등록번호를 직접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소득세법 소득공제처럼 근로소득이 있어야만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들이 있는데요. 111번 신용카드 사용과 114번 우리사주조합원 출연금, 117번 장기주택마련저축, 125번 고용유지 중소상시근로자, 128번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종합한도 전체 부표 버튼을 클릭하여 확인할 수 있고 이 창에서는 소득공제 종합한도 확인도 가능한데요. 소득공제 종합한도에 해당하는 소득공제의 합계액이 2,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보고 소득공제 금액이 계산됩니다. 지금까지 스마트A에서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소득금액과 소득공제 등 탭을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